자, 이제 272쪽에 다시 들어갑시다. 자, 21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사전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 자, 여러분 여기 사전결정은 누가요? 건축허가 신청할 사람이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아까 간단한 거 물어보는. 사전결정은 허가권자가 하죠. 절차에 관련된 건 허가권자. 2번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세 가지만 주로 물어본다 그랬잖아. 어떤 건축을 짓는 것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라면 건축 가능한 규모, 그리고 요거 건축허가 신청 시 고려될 사항, 이 정도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맞습니다. 될 수 있다. 3번 사전결정의 통지로서 국교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라. 항상 관련 인허가 의제되는 것은 그 의제되는 그쪽 허가권자와 그쪽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한 걸 전제로 해서 의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결정을 받은지 네 가지 의제되는 게 있는데 의제된다면 그쪽 행정장과 협의하라 하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고 4번에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왜 동시에 못하겠어요? 당연히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겠죠. 있겠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2년 내 착공신고를 해야 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지금까지 사전결정 문제는 지금까지 세 문제 딱 출제가 됐어요. 그 중에 요걸 포함해서 또 다른 한 문제는 바로 이 5번 지문만 알면 맞추는 정답 문제로 요게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사전결정은 받아도 또 다른 문제는 그 다음에서 이제 네 가지 반응서로 의제되는 거 요거는 특이하게 어렵게 낸 거고 보통의 문제는 요거 사전결정 통지가 받아도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 되거든요.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면 사전결정만 하고 나서 착공신고를 하면 돼. 근데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몇 년 내 1.3 아니니까 2년 내 이렇게 하는 거 2년 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2년 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갖고 정답 낸 적이 있고 지금 요건 틀린 것으로 정답을 내기를 사전결정 받고 나서 2년 내 착공신고를 하라 해서 틀린 거예요. 2년 내에 뭐를 해야 돼요? 건축허가를 해야지. 이건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나중에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설계도면 표현해서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서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틀리게 낸 거 숫자를 바꾼 게 아니고 착공신고 아니고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 갖고 정답 두 번을 냈었고 22번 문제는 좀 까다롭게 낸 거예요. 이건 상대적으로. 사실 건축 허가만 받아도 관련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게 20몇 가지가 거의 30개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사전결정만 받았을 때는 4가지만 의제되는데 그 4가지 의제되는 것도 조금 어렵게 냈던 거예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그래도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 대상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그런 것은 의제되는 건 4가지 모두 그런 것을 했는데 기억번에 국교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국교법이 일반법이잖아요. 이게 특별법이고 건축에 있어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는 당연히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이거 받은 것으로 보고 맞고 니은번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 산지에 대한 산지 일시 사용허가 요거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디귿번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 산지 전허가 요거 받은 것으로 안 봐요. 요거 받은 것으로 안 봐요. 니은번은 보고 안 봅니다. 니은번은 디귿번은 안 봅니다. 그리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리을번의 농지 전허가 받은 것으로 봐요. 요거 보는 것이고 여기다가 하천 점용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하천 점용허가까지. 그래서 4가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데 여기 답은 기억, 니은, 리을 그리고 하천 점용허가까지 4가지인데 일단 개발행위허가는 받은 것으로 보고요. 산지 전용허가 등이나 농지 전용허가 등도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은 그나마 사전결정만 받아도 산지나 농지인 상태에서는 원래 건물 못 짓는데 산지 전용이나 농지 전용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요즘 유익하거든요. 거기다 하천 점용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보는데
니은 디귿번에서 왜 니은은 되고 디귿번은 안 되느냐? 보존산지라면 산지 중에서도 가장 보존할 필요성이 큰 산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존산지는 니은번처럼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만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은 지역 중에서는 개발할 땅이기 때문에 보존산지가 도시지역에 있다라면 보존할 가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 지을 수 있게 전용 허가 등을 일시 사용허가도 산지 허가 중에 하나죠. 뭐 도시지역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디귿번은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보존산지는 비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면 보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전일정 받아도 전용허가 받은 것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4개만 기억하는 것도 이게 평상시 잘 내는 것도 아니고 이때 처음 낸 건데, 예? 관련 인하가 이제는 보통 다 맞는 것으로, 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내는데, 그 4가지 하는 것도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안에 들어가서 보존산지라면 도시적에 있는 것만 전제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낸 거라고 이게. 근데 이게 20, 30회 때야 이거 뭐 맞추면 좋고 이거 틀려도 다른 거 맞춰도 합격합니다. 디귿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3번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자, 기본이잖아. 허가권자 될 수 없는 자. 자치시, 자치도의사. 당연히 여기서는 이쪽 사람이 모든 걸 다 하고요. 지방일이라면. 2번에 자치권이 있는 자치구의 구청장. 보통의 구청장이죠. 그럼 자치구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은 당연히 허가권자 될 수 있죠. 시장은수 당연히 됩니다. 국장이 뭔 할 일이 있다고 여기 와서 건축법에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허가권자 될 리가 없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예외적으로 대형 건축물일 때 허가권자가 되잖아요. 국장이 나중에 아랫사람 허가권자를 큰 차원에서 통제할 수는 있는 사람이지만 허가권자로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써놨던 거. 24번 건축법령상 건축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는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의 허가. 맞습니다. 건축할 때 대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번 특별시에서 연면적기가 12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은 서울특별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12만 제곱미터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에 속하죠? 10만 이상이니까 특별시에서 짓는다라면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허가가 되는 대형 건축물 아닙니까 이게. 특별시장 허가, 구청장이라면 틀리겠죠. 3번의 위 2의 건축물을 관할 구청장이 직접 건축을 허가하려면 구청장이 허가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뭘 허가하려면이 없어. 안 돼. 이걸 구청장이 하고 싶다라면은 저 아까 10만 2번이 아니고 12만이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 이런 걸 해야 되지. 그거 따로 나왔을 때 얘기지. 안 돼. 이 사람 허가 안 돼. 벌써 틀렸어요. 지금 여기서는 허가하려면 특별상 사전 승인 이렇게 해서 이게 틀리겠지만 총으로 틀린 건데 이걸 만약에 뭐 시장 건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건 없는 거지. 4번에 밀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도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축원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허가 거부 얘기예요. 허가 거부 얘기. 원래 여러분 건축허가는 이것도 잘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허가라는 것이 원래는 기속행위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할 때 얘기를 합니다. 기속행위라는 것이 허가 신청 들어갔을 때 허가 기준 있잖아요. 허가 기준에 맞으면은 허가를 의무적으로 내줘야 되는 거예요. 기준에 안 맞으면 당연히 허가 안 나오고. 이게 기속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가 기준에 맞아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잖아요. 둘만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허가 거부 같은 큰일 할 때는 당연히 건축일의 심의는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망치는 대표적인 것이 밀학시설, 숙박시설이잖아요. 물론 밀학시설, 숙박시설이 건축부전 통제받는 다음 다 끼는데 교육 환경 망치고 주거 환경 망치는 것은 밀학시설, 숙박시설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밀학시설이 주거 환경, 교육 환경에 해가 된다라면 허가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에도 들어가요. 이거는 처음부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이왕 나왔으니까
요거 당연히 문제되는 것이라 요거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죠. 상습 침수되는 곳에서 건초가 들어왔는데 비만 오면 상습 침수가 되면 지하층은 그냥 물에 잠길 텐데 그 지하층을 거주용으로 쓰겠다라고 허가 신청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뭐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랬죠. 그 사람 생명을 위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4, 5번의 자율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거주의 건축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다. 맞아요. 신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신고 대상 여기서 해봅시다. 이미 정답은 3번이지만 자, 신고 대상 요거. 신고 대상도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될 거예요. 이거. 원칙의 건축이나 대손을 드는 허가인데 그럼 신고 대상 외에는 다 허가니까 신고 대상이 뭐냐? 자, 그래서 신고 대상 제가 따로 이렇게 항상 써놓는, 틀 잡을 때마다 써놓는 신고 대상이 뭐냐? 건축에 있어서, 대수선에 있어서 신고 대상이 뭐냐? 우리 건축이라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기본 틀 잡아드릴 때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제곱미터,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이 바닥면적 합계니까요.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을 얘기합니다. 100 이하의 건축.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를 가벼운 신고 대상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요보다 좀 더 작은 거, 좀 더 커도 신고 대상 되는 거 요렇게 나눴잖아요. 요거보다 작은 게 85 이하. 바닥 면적 합계 85 이하 따지는 건축 중에서도 증축, 개축, 재축되는 면적 따질 때. 건축 중에서도 증축, 개축, 재축은 85 이하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는 거. 85 이하. 그럼 여기서는 건축 속에는 모든 걸 원래 다 포함하고 있지만 영해는 여기가 법에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 건축은 증축, 개축이 85 이하니까 증축, 개축은 뭐 신축 등에 주로 쓰이는 것이 말은 이렇게 해도 주로 신축에 쓰이는 게 이제 100 이하가 됩니다. 증축, 개축은 85 이하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지역에 짓든 상관없이 신고가 되는데요. 요거보다 조금 범위를 벗어나도 신고되는 것이라면 20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동시에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고층이나 초고층으로 큰 것은 보통 A 또는 B 어느 것 하나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작은 걸 얘기잖아요. 작으니까 신고니까. 둘 다 같이 해야 돼요. 미시에 및 두 요건 다 같이 해야 되고 미만이니까 기준을 포함하지 않아요. 2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어디까지? 199제곱미터까지. 3층 미만이니까 2층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2층까지. 우리 건축법에서는 뭐 예외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조금 층수에서 높다, 조금 크다 하는 게 3층을 조금 크게 보거든. 3층부터 2층까지를 낮게 보고 그래서 200 미만이면서 동시에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 이건 끝나지 않은 게 요거를 여기랑 달리 여기에 해당된다면 어느 곳에서 짓는지에 따라 허가 신고 나눠지기 때문에 사람 많이 사는 곳일수록 좀 더 강화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가한 곳에 지을 때가 가면 단단한 신고가 돼요. 어디에 지을 때요? 관농자에 지을 때. 보통 비도시 지역 중에 하나에 지을 때 간단한 신고다. 애초에 여기 해당되더라도 도시지역에서 짓는다라든지 도시지역 개발을 도시지역이라든지 관농자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아까 사람 많아진다. 이런 곳은 제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원칙으로 돌아서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이걸 짓는다 아니면 관농자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짓는다면 허가 등이라고 해서 관농자라 하더라도 위험성 있는 방제지구, 재해가 일어나는 방제지구라든지 뭐 붕괴 위험지역 이런 거 있잖아. 막 무너질 우려가 있는 그런 곳이면 다시 허가가 되는 거죠. 등속에 이제 그 말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요거에 몇 가지 있지만 이게 기본 틀이고 대수선도 요새 와서 심심찮게 물어보는데 대수는 일반 건축과 달리 어떤 건축물을 대수할 것이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건축물이냐 크냐 이거부터 따져야 돼요. 200제곱미터 미만이냐 작다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냐 아니냐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이런 건축물의 대수선이면 우리 배웠던 모든 대수선이 다 신고란 말이에요. 모든 대수선이. 왜?
대상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이게 작기 때문에 이 점에서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크다 그러면, 조금 크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 배웠던 수많은 대손 중에서 수선만이잖아. 수선만. 증설 해체 자체가 주요 구조 증설 해체하는 거죠. 수선배가 더 크다랬고 수선배인 중에서는 변경이 좀 더 커요. 수선보다는. 이거 제외야, 제외. 그럼 여기에 해당되면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선, 우리 친구 대상을 물을 때 종종 묻는데 지문에서 건축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지 대순을 물어보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대순을 물어본다면 반드시 무엇부터 봐야 돼요? 어떤 건축을 대순할 것이냐. 200 미만이고 3층은 이걸 모르면 못 풀어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여기에 해당되면 모든 순위 다 신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무엇만? 수선만 신고란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설해체 변경이 나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수선 중에서 우리 배웠던 수선 중에서 그 경계벽이나 외벽의 마감재료 수선은 여기서 빠져요. 그런 것까지 그런데 귀찮은 거 몰라도 이것도 지금 잘 몰라서 헤매는 사람 많은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그냥 돼.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응? 먼저 살펴봐서 그러니까 빨리 풀려면 이 수선이면은 규모가 작으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고 규모가 커도 수선이니까 우리 그 배웠던 대선 중에 수선이 나오면 이건 항상 신고다 이렇게 빨리 봐도 돼요. 그죠? 이건 어느 경우나 신고잖아요.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잖아. 이게 문제지 이게. 대상이 작으면은 이것도 신고인데 대상이 크면 이건 허가라는 거죠.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기본 요건 무조건 알아야 되고 여기다 추가로 더 있다라는 건축 중에서 예를 들어 뭐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짓는 건축물이라든 지역마다 기존에 있는 표준 설계 도서니까 이거 뭐 별 문제 안 된다. 간단한 신고다. 증축되는 걸 한 번 낸 적 있죠. 증축되는 면적이 85 이하가 신고라면 높이 기준에서는 면적이나 높이에서는 3m 이하, 3m 이하. 한 개층이 4m인데 약 한 개층이 안 되는 3m 이하까지 증축이 간단한 신고. 그리고 공장은 보통 넓기 때문에 간단한 작은 공장, 신고 대상의 공장이 뭐냐? 별도로 2층 이하로서 500 이하. 층수 2층 이하라면 3층이랑 똑같아요. 2층까지인데 연면적이 500 이하 거기까지가 신고고 한 번 안 냈지만 예를 들어 지금까지 유일하게 안 낸 게 그거죠. 읍면지역에서 농업용 건축물. 읍면지역에서 농업용 건축물이다. 그중에서 직접 기르고 재배하는 축사, 작물재배사, 온실 등이면 400 이하가 신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창고 등에 불과하다면 200 이하, 200 이하의 창고, 400 이하의 작물재배사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추가로 신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잖아. 지금 이거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의 건축인데 어디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으니까 신고 대상 아닙니까?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도 혹시 지구단위기후 구역 뭐 방제지구 이런 얘기 나오면 다시 허가가 되는 거라고 이게. 25번.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또 신고 대상 쫙 한참 했더니만 또 25번 또 이제 이 문제로 들어갔네. 바쁘네 바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대지를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것은 대지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소유권 확보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했는데 소유권 확보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중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는 소유권 확보 없지만 소유권 확보가 확실시 되는 뭐 그런 것이라면은 가능한데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주의하실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소유권 없이도 남의 땅에 지을 수 있으니까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죠. 그죠? 근데 사용권 확보하면 되는데 사용권 중에서 예외가 있잖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원래 건축법에서는 분양 목적으로 잘 안 해요.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규모 주택법에 따라 하잖아. 여기서는 자기가 써서 살려고 하는데 주택법상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면 건축법에 따라 분양할 수도 있죠. 이렇게 분양 목적으로 할 때는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권만 가지고선 분양이 안 되겠죠. 소유권을 가져야 분양이 되죠. 그래서 원래 사용권만 가지면 소유권 확보 없이도 가능합니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짓는 사람에게는 그건 안 된다 이거지. 그거 안 되는 예외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숫자 나오는 거 있잖아. 숫자.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예를 들어 건축을 한다. 다시 오래돼서 건축한다.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면 공유사수 전체 사운드하고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한다면 100% 동의가 아니라 말이야. 공유자 수든 지분이든 몇 프로 이상 동의만 받으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80% 이상. 80% 이상 동의를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 이상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80% 이상 갖고 이제 건축허가를 받았다 칩시다. 받았다라면 받고 나서는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자의 동의 등을 다 확보를 해야 전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은 자의 물건을 확보를 해야 전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경우 인정하는 게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일단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동의하지 않은 자의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절차에서 건축허가 후 매도 청구라는 얘기예요. 건축허가 후 매도 청구. 이때 건축허가 후 매도 청구. 매도 청구를 함부로 바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개월간은 최소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3개월. 매도 청구의 가격은요? 시가, 감정가? 시가. 감정가는 안 합니다. 최소가 시가예요. 이건 주택법이랑 더 비슷하잖아. 우리가 틀 놓고 보면. 주택법에서도 미리 대지를 확보하라. 근데 다 확보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비슷해 서로. 지구단위 결정에 필요한 사업이죠. 그쪽에서는 몇 프로 이상? 똑같이 80% 이상. 사업승인 신청을 받았어요. 사업승인 받고 나서 나머지 확보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업승인 후 매도 청구, 여기는 건축허가 후 매도 청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기본 틀은 똑같아요. 미리 3개월간 협의를 해보고 안 될 때 시가 매도 청구 이런 건 똑같은 구조예요. 그쪽에서는 사실 80% 이상 중에서 95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것까지 들어가지만 기본 틀은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여기랑 연결돼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고 모두 그런 것은인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의 건축주가 그 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거 되나요? 소유권 확보 없이 가능한가요? 왜 안 돼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 건축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용권만으로 안 된다고 이때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동택 건축주래야 이 사용권만으로 충분하죠. 분양을 목적으로 할 때는 요거 이용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거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기억분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니은번에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해서 공용부로 썼던 것을 변경해서 뭐 이렇게 그 다른 걸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변경하기 위해서 그쪽 법에 의한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그쪽 법에서 공용 부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쪽 법상 일정한 결의가 필요한데 그걸 이미 얻었대요. 그러면 공용 부분 변경 가능하잖아. 소유권 확보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디귿번에 건축하라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지에 매각할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건물 지으려고 하는 땅이 그 땅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국유지니까 아직 자기 거 아니야. 소유권 확보 못했지만 이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지에 매각할 것을 허가권자가 확인을 했다라면 국가가 이렇게 약속한 거를 나중에 안 하겠다 그러진 않겠지. 그러면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못했지만 소유권 취득이 확실시 되죠. 그러니까 현재 취득 안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몇 개 더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공유자 소유권은 아까 80% 거기 하는 매도 청구 좀 기억하시라고 했던 것이고 26번 보세요. 답은 니은 디귿번 맞고 26번 건축법상 건축 신고를 하면 그렇지 신고 대상 많이 냅니다.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즉 신고해야 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허가 대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29회 때 문제인데 허가 대상 찾으라는 겁니다. 1번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이에요. 여러분 피난계단 증설이니까 주거 중에 증설을 얘기하잖아. 그럼 건축 개념이 아니죠. 그죠? 결국 대수원 갖고 지금 신고를 신고냐 이거 구별하는 거죠? 그럼 대수원 얘기니까 대수원이 나왔더라 뭐를 보라고 했어요?
200 미만, 3층 미만 대상 건축으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에 해당되면 모든 대선이 다 신고, 거기에 해당 안 되면 수선만 신고. 그러면 지금 대상을 보니까 대상을 그래서 주잖아요. 150제곱미터고 3층이면 150제곱미터는 200 미만에 들어가지만 3층이 3층 미만이 아니죠? 3층 미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큰 건축물이 그럼 무엇만 신고가 돼요? 수선만 신고를 하잖아. 수선만. 그런데 증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가 되지.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제가 하는 식으로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 바로. 그러지 않으면 뒤에 것까지 다 보다가 헤맨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확신을 갖고 딱 풀었다 그러면 다른 문제 가야지. 시간도 아끼고 좋지. 1번에서 딱 답이 나왔는데 찾겠죠 이거? 잠깐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이거 못 찾는다고요? 아 참 진짜. 아까 투기 신고를 기억하신 분이 왜 그래 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이 참 지금 이게 건축을 묻는 게 아니잖아. 신고 대상인데 피난계단 증설이니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묻는 게 아니죠. 증설이니까 대손에 대한 신고를 묻고 있잖아. 근데 대손에 대한 신고가 나오면 항상 무엇을 보라고요? 이게 떠올려야 돼. 이게 떠올리지 않으면 못 푼다니까. 어떤 건축을 대손할 것이냐. 여기 200미만 3층 미만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면 모든 대손에 다 신고. 근데 지금 읽었던 거면 이게 해당이 안 되잖아. 지금 읽었던 것은 그죠? 3층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까 무엇만 신고라고요? 수선만 신고라고 했잖아. 수선만 신고. 증설이잖아. 그런데 이게 만약에 1번 지문에서 피난계단 수선 그랬으면 이게 신고가 된단 말이에요. 큰 건축물이지만 증설이니까 허가 대상 되지. 이거 여기에 해당되잖아. 지금 여기 증설. 응?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정확히 요새 이렇게 묻는 추세란 말이에요. 요새. 또 아직도 모르겠다는 분 있어요? 아직도 나는 모르겠다. 이제 없어요.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이건 틀리면 안 돼 절대. 2번.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설의 대손. 그럼 보세요. 여기 대손이 모든 대손이 다 신고가 되려면 대상이 작아야만 되잖아. 그럼 200미만 3층 미만 해야 되나? 그러니까 180제곱미터면 200 미만이고 2층이니까 3층 미만에도 동시 속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봐. 이게 신고 대상 맞지 이거는. 3번 보세요. 연면적 270m인 3층 건설의 방화벽 수선. 역시 방화벽 수선이니까 대선 중에 하나인데 수선이죠? 수선이니까 이제 대상 볼 필요도 없죠? 항상 수선은 어디에 속하도 항상 이건 신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신고예요. 4번에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고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의 신축. 자, 그럼 신축이니까 건축 중에 신축을 묻잖아요. 제가 신축은 얼마나 그랬어요? 바닥면적 할게 100 이하가 100 이하 신축이 신고다 그랬잖아. 그럼 바닥면적 합계라는 것이 각층 바닥면적 합친 것이니까 2층짜리인데 1층의 바닥면적이 50, 2층의 바닥면적 30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면적 합계는 80이잖아. 80이면 100 이하인 신축이 딱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신고잖아. 이게 허가 아니고. 5번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역시 신축이에요. 단층이야. 그럼 바닥면적 합계가 단층이니까 그냥 100이죠? 100 이하에 딱 속하네. 그러니까 이것도 신고지. 근데 원래 이게 그래서 1번에서 딱 답이 나오면 끝이야 그게. 저는 공부용이니까 다 풀어드렸지. 27번 보세요. 건축법령상 건축 신고로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 보는 것으로 틀린 거. 역시 신고 대상 아닌 걸 찾으라는 거예요. 신고 대상 아닌 거. 표준 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어쩌고 가자. 표준 이거 신고. 2번 방제지구가 지정된 관리지역 안에 연면적 200m 3층 건축의 건축 중에 하나네. 이건 어때요? 허가. 이게 답이지. 왜요? 방제지구라. 200m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 건축 중에서 이걸 묻잖아. 이걸. 200m가 3층 미만인데 관리지역은 비도시만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라 허가가 되는 겁니다.
3번에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고 저리 대수는 또 나오잖아. 대수인데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그냥 이건 뭐 그냥 범위 그대로 얘기했고. 4번에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보통 100 이하인 건축의 건축. 이거적으로 신축할 때 쓰인다 그랬고. 높이를 3m 이하에서 증축하는 거. 3m에서 증축 신고. 28번 건축부상 시장은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 자, 시장은수가 허가를 내주되 도지사 승인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도지사 승인. 그런 건축물. 이거 여기서 아까 물었던 거. 대형 건축물을 도지질 땐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도지사 승인 대상이 두 가지 더 있는 것이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둘 다 미리 도지사가 지정공간 구역 안에서 짓는 건 전제는 똑같은데 하나는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가 목적인 거.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한강 중상류의 한강 식수원으로서는 한강오염을 막기 위해서 뭐 창평가평이 무분별하게 개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라고 했죠. 자연환경 수질보호가 목적이니까. 그러면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3층 이상 1000 이상은 들어갑니다. 너무 작으면 사실상 자연환경 망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층수가 3층 이상 조금 높은 층수 3층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은 되든지 1000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떤 대상 건축이나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취지를 생각해 보시면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건축부 통세는 다 들어간다. 항상 다 들어가고 여기다가 주택 중에서는 공동주택이 들어가요. 단독은 기본적인 살집이고 공동주택이 수질오염 가져올 수 있다. 크니까. 그리고 수많은 근생 중에서는 일반 음식점만 유일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반 음식점이 음식에다 술까지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평가평에 제일 많은 게 일반 음식점에 각종 카페, 라이브 카페가 다 일반 음식점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 일반 음식점 통제다. 그리고 일반 업무시설까지잖아.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만약에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 비추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아니고 그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3층 1000 이상이 안 붙는 게 아까랑 차이잖아. 아무리 작은 위락시설, 숙박시설도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은 망친다 그랬죠. 그 차이점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을 찾으라는 건데 1번 연면적 10분의 2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원래 증축할 때는 10분의 3, 30% 이상 증축해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왜? 공장이라서 규모 따질 필요. 공장 창고 제외되는 거 많이 했잖아. 공장 창고 제외. 그러니까 공장이라서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닌 겁니다. 2번은 연면적 10만 이상인 창고. 창고라서 아니고 3번 자연환경을 보호. 자연환경 보호네요. 수질 오염 방지랑 똑같습니다. 5번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자연환경 보호에서 도지사가 지정공간 구역 안에 건축하는 연면적 900제곱미터의 2층 위락시설이면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가 목적이라면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그랬잖아. 작으면 아니니까. 900제곱미터고 2층 주었어요. 900제곱미터면 1000 이상에 속하는 거 아니죠? 2층이니까 3층 이상도 아니죠. 낮은 층수죠. 그래서 둘 다 해당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해당돼도 승인 대상 맞는데 902층이라 안 되는 겁니다. 4번에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보호잖아요. 도지사가 지정권을 구역하는 숙박시설, 위락시설만 여기에 해당되고 규모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승인 대상이고 5번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질을 보호죠. 도지사가 지정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900인 2층의 숙박시설. 수질 보호잖아. 아까 3번처럼 900이고 2층 똑같기 때문에 안 돼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은 돼야 되거든. 다시 29번. 건축법률상 건축허가의 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취소 사유.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취소는 특이하게도 건축허가의 취소는 주택구역이랑 사유는 비슷해요. 그런데 취소 하여야 한다가 특징이라 했잖아. 취소 하여야 한다. 취소 사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건축허가 착수 2년 내에 해야 된다. 연장은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때 안 할 때 공장은 크니까 3년 따로 예외 있지만 안 할 때 아니면은 착수하였더라도 완료가 불가능해도 취소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 6개월짜리 생각나세요? 6개월짜리? 어떤 자가 건축원은 받아놨는데 착공신고 들어가기 전에
지을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해서 건축안 했는데 땅이 없으니까 짓지를 못해. 그때 6개월 주잖아. 6개월. 6개월이 줬는데도 땅을 회복해서 지으면 되는데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완료 착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취소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 6개월짜리. 그거는 몇 년 주면 너무 길어서 안 된다 그래서 그건 6개월짜리예요. 이때 대지를 취득해 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땅은 있어도 건설을 신청할 수 없거든. 같은 대지에 둘 이상의 허가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빨리 이거를 6개월 내에 취소를 해야 새로 땅 취득한 사람이 별도의 자기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6개월짜리. 그때도 이제 그 세 가지 사유예요. 이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 나중에 주택법에서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여기는 해야 된다가 특징이지. 그래서 그 숫자도 숫자고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구별하시는. 자, 1번에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를 안 한다. 1사만이니까 2년이고요. 이거 혹시 공장이라면 다시 3년이 됩니다. 이거 예외 원칙만 놓고 왔잖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상 주의하시고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위 일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리 착수해서 연장할 때는 다 1년. 다 1년. 1년 착수 연장. 연장할 때는 다 1년. 3번. 공장의 결국 산업지적 활성 공장에 바로 볼 때 공장은 3년 내 착수를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돼. 이거 공장은 따로 2년에 대한 예외 3년이고요. 예외. 4번에 착수기간 내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도 취소하여야 한다. 5번이 바로 유명한 6개월짜리 착공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주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의 경과 이후에도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숫자 갖고 틀리긴 했지만 아까부터 제가 강조한 게 이거는 취소해야 된다가 워낙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큰일 나요. 다 해야 된다지만 대비하셔야 돼. 그런 지문에도 해야 된다를 밑줄 그으면서 보시란 말이에요. 30번에 건초와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건초와 제한. 이것도 많이 나온 건데 여러분 건초와 제한은 국민 입장에서는 제한이 되면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나름대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제한권자가 두 사람밖에 없어. 건축법에서는 윗사람이 아래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 허가권자인 시장건설구청장은 제한권자가 아니고 국장이나 시도에서가 아래 허가권자를 제한하잖아. 국장이 제한할 때 두 가지 사유. 국토관리상, 전국토관리상 필요하니까 국장. 장관이 요청할 때니까 국장이 요청하겠지. 아니면 시도에서가 제한할 때는 지방행정청이니까 지방행정청이니까 지역계획 또는 도중계획상 지역계획과 관련돼 있으니까 시도에서 갈 것이고, 그죠? 그 대신 시도에서가 아랫사람인 시장건설구청장 허가를 제한했다 그러면 제한하자마자 바로 윗사람인 국장에게 보고를 해서 국장의 통제를 받는. 그런데 이때 신사규정 국장이 만약에 시도에서의 제한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직접 해제하면 시도에서가 안 되고 해제를 시도에서에게 명할 수 있다. 이때 제한기간이 중요한데 제한기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 제한기간? 135 아니니까 2년. 아까 그 정성을 다 했던 왜 135를 또 금방 또 안 써먹으려고 그래. 또 금방 135 아닌 거 2년. 건축가 제한기 많이 했어. 2년 연장할 때는 1년 1이 하나 1년 연장할 수 있다. 많이 나온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건축가 제한에 다예요. 그런데 건축가 제한만 해도 꽤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이게 국민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1번 국방부 장관이 국방원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장은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장관이 요청할 때 국장이 제한한 사유 맞습니다. 2번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장은 허가받은 것들의 착공을. 교육감이 무슨 장관입니까? 교육감은 시도지사급이에요. 여러분들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여러분들이 뽑잖아요. 교육감은 장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인데 여기 그냥 장관 아니라서 이렇게 끝나는데 또 해설에서는 이걸 또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바꿔놓으면 또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낸 적은 없어. 그냥 장관 아닌 교육감을 해서 틀리게 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교육부 장관이라 바꿔도 이건 사유가 아니에요. 원래는 교육감이니까 확 틀렸지만 영 해설에 나와서 그래요. 해설 아니에요. 그거. 장관이 할 때도 몇 가지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3번의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이면 시도의사 중에 하나 지역계획이잖아. 지역계획 아니면 도시계획도 지역계획이잖아. 그 둘 중에 하나. 바로 아랫사람인 구청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좋아요. 4번의 건축에 착공을 제한할 때 착공이든 허가 제한이든 다 제한기간은 2년. 1회 하나 1년 연장. 5번 도지사가 군수 허가를 제한했다. 자, 도지사가 군수 허가를 제한했대요. 그럼 시도의사가 제한한 것 중에 하나고 시도의사가 제한했다면 국장에 보고하면 국장이 제한 내용이 지나치도록 인정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럼 틀리고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도지사에서 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가는. 자, 31번. 건축법령상 국가 등이 건축하는 공용건축의 건축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이 건축법에 나오는 공용건축물은 국가 지자체가 짓는 걸 얘기하고 국가지자체 행정청이 지을 때는 허가권자 원칙이 시장허수자 맨 아래 행정청인데요. 그 맨 아래 행정청인 시장허수자에 허가받아라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국가지자체 입장에서 맨 아래 행정청인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허가는 창피하고 허가권자 협의만 하라 이거예요. 점잖게. 체면 때문에 협의만 하면 다 끝난 거야. 허가든 신고 관련 이런 거 사용승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협의만으로 끝나고 간단하게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국가지자체가 지을 때는 허가권자 협의만 하면 끝난다. 공용건축으로 건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1번 국가지자체가 건축물 지을 때란 말이에요. 국가지자체 행정청이 건축, 대전, 용병 다 들어갑니다. 가설건축을 포함해서 미리 건축물의 수지를 관한 허가권자와 허가받는 게 아니고 협의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에 미래 허가권자 협의했다? 허가나 각종 허가 신고한 것으로 보겠다. 3번에 허가권자 협의한 경우는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이것도 한 것으로 봅니다. 4번에 위 협의한 건축물은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도 않아요. 사용승인 받을 필요도 없어. 말고 쓰면 됩니다. 물론 5번에 협의한 공용건축물은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허가권자의 통보 의무가 없다. 사용승인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 통보 의무도 없는 건 아니에요. 사용승인을 안 받을 뿐이지 공사 끝나면은 네, 다 끝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줘야지. 사용승인을 안 받을 뿐이지. 허가권자가 알고 있어야 또 거기다 대장도 만들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2번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가